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공부해 볼 사주는 네이버 자연명리 카페 토론방에 올린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이제 오늘 공부해 볼 사주인데요. 먼저 전통적인 용신 이론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주를 잘 보시면 이 인수가 강한 세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전격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신앙하고 또 강한 인성이 세력을 이루고 있으니까 강한 인성을 쫓아서 종격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때 종의 한자가 쫓을 종입니다. 그래서 강한 인수에 쫓는 사주다. 특히 이분처럼 공기업 사장이라고 그러면은 기존의 신앙환 사주로만 봐서는 이 사주가 귀한 거를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되게 종격으로 보게 돼요. 되게 종격은 귀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격으로 보게 되는데, 이렇게 종격으로 보면요, 종하는 대상 자체가 용신이 돼요. 그러니까 금이 용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기하는 금수를 용신으로 삼고, 금에 대항하는 목화는 당연히 기신이 됩니다. 이렇게 오행 분포에 따라 종 인수격으로 판단을 해서 기계적으로 이제 금수는 용신, 목화는 기신,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편의상 분류한 것이지 이 사주의 본질을 이해한 분류는 아니죠. 그래서 전반적인 기룡을 맞췄다 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나쁜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이제 용신 논리에 따르면요, 전반적으로 운의 흐름은 잘 흘러가긴 하는데 그래도 천간으로 보면은 기신운에 해당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의 흐름이 지질은 좋게 흘러가도 천간이 나쁘기 때문에 중간중간 막힘이 있어야 되고, 을대운에는 용신을 거스르기도 하지만 식신이 도식이 되기 때문에 이때도 항상 일에 막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유 병신대운에 승승장구하고 을대운에는 공기업 사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용신 논리와 완전히 다른데, 왜 용신 논리와 다른지 제가 자연명리 카페 토론방에 올렸던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주를 보고 댓글에서 어떻게 이 사주를 풀이했느냐, 이 개수를 눈이 되기도 하는데, 아까 그 사주에 있는 신축은 눈 밑에 매달린 뾰족한 큰 고드름으로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상당히 샤프한 면이 있고, 그리고 선비처럼 맑고 깨끗한 면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분이 제복이 많은데 그것은 축이 메탄 하이드레이드와 같은 속성이 있어서 재물이 숨겨져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가 이제 잘 되거나 조상이 물려준 땅이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무대운이 좋은데 술대운에는 잠시 힘든 시기가 이제 있을 거고, 그리고 정유 병신대운이 아름다운 것이 맞다. 왜냐하면 그때는 큰 고드름이 보석처럼 빛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가 모시던 상사들이 잘 풀리고 그 덕분에 본인도 힘이 있는 요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죠. 그리고 을대운은 용신으로 보면 나쁘지만 신금이 더 빛나게 해서 괜찮고, 문제는 이제 미대운에 충미충하면 고드름이 떨어지니까 집안에 윗사람의 병고가 생길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
이분이 뭐라고 달았냐면 통변이 맞았던 것 같아요. 도통했다고 표현한 거 보면, 그죠? 일단 사람이 고드름처럼 샤프하고 꼬장꼬장한 선비 스타일이 맞다고 하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탁월한 것도 맞다고 했죠. 그리고 술대운에는 사실 별로였고, 그리고 라인을 아주 잘 잡는 능력이 있어서 모시던 상사들이 다 잘 풀렸고, 그 덕으로 요직을 두루 섭렵했다고 했죠. 그죠? 특히 그때가 병신 정유대운이었어요. 그리고 을대운에 신금이 더 빛나게 한 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미대운에 고드름이 떨어진다는 것은 처음 듣는 해설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어요. 그죠? 그러면은 왜 이런 통변이 가능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주가 잘 나가려면 종격이 돼야 되고, 그러면 금수 운이 좋아야 되고, 목화는 나빠야 되는데, 댓글에서 보듯이 실제로는 목화운이 좋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통 명리 이론대로 해서는 해석이 매끄럽게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물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자연물상으로 고드름에 매달린 물방울,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는데요. 이 사진의 모습과 사주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날카로운 고드름에 이제 비유를 했던 이유는요. 일단 추월이면 겨울이죠. 그죠? 겨울이고, 그리고 신금이라는 거는 날카롭고 예리한 사물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개수는 비와 이슬과 같은 물방울에 해당되니까 이것들을 다 결합해서 하나의 물상으로 만들면 그때 신금은 고드름이 되고, 비, 이슬과 같은 모양을 지니고 있는 개수는 그 고드름에 매달린 물방울로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때 그 개수는 해가 역마죠. 그죠? 사유축에서 해 역마니까, 역마는 움직이는 속성이 있으니까 이 개수가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상에 대해서 뭐 맞냐 틀리냐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 맞은 건 아니지만 먼저 진검승부로 맞추고 나서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의 특성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샤프하고 매사 정확하다. 이런 특성은 이 날카로운 고드름을 생각을 하면 일단 샤프하겠죠. 그죠? 그리고 끝이 예리하다는 것은 정밀하고 정확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특성을 비유할 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성향이 맑고 깨끗하고 머리가 좋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물은 흙 한 번 닿지 않는 맑은 물이죠. 그죠? 먼지 하나 묻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때묻지 않는 물이니까 굉장히 맑고 깨끗하단 말이에요. 대개 이런 분들은 성정도 굉장히 맑고 깨끗해요. 그래서 비리를 저지르거나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장점인데, 이분처럼 맑은 물은 사람을 가리려는 성향이 있어서 대인관계가 폭넓지 않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은 이유는요. 수는 오상으로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수일주가 맑고 깨끗할 때 머리가 좋아요. 반면에 이제 물이 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롭지 못하고 언행이 깨끗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말과 행동이 분명하고 정확한 이유는요. 이분처럼 깨끗한 물은
솔직하고 매사 클리어하게 행동을 하는데 여기에 맺힌 물방울은 고드름 끝에 항상 그 자리에 맺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분이고 한치의 흐트림도 없이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일관되게 자기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분명하고 정확하다고 추론을 했던 겁니다. 대개 이런 분은 집중력이 좋고 한치에도 오차도 없이 일처리 하려는 특성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끈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 사주를 해석할 때요, 신금을 단순하게 보석, 날카로운 바늘, 개수는 이슬, 비 이렇게 고정시켜서 물상을 그리려고 하면요, 이 둘을 합리적으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연의 물상으로 사고를 확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그리고 제가 댓글에서 이 사주를 추론하면서 부동산에 재물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축축과 관련이 있는데 실제로 이분이 부동산 투자를 잘 하셨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이 축과 같은 동토의 땅에는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처럼 생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불을 붙이면 이렇게 불타고 있죠. 그죠?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독도 앞바다에도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그런 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화재 폭발하고 관련되어 있는 쌀이 탕화쌀인데, 인축 5가 탕화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인과 오는 뭔가 불과 관련이 있고 폭발적인 기운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축이 들어간 이유가 잘 납득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축도 불 폭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추운 동토 땅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관련이 있고, 또 이 축은 금의 고고가 되는데, 이 금의 고고는 금이 고장났다, 녹슬었다, 갇혔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금이 녹이 나잖아요. 그럼 접촉 불량으로 인해서 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은 탕화쌀 작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축 땅은 많은 화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의 재물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의학에 종사하는 배우자를 만나면 재물이 더 크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분이 의학에 종사하거나 배우자가 의학에 종사하면 더 재물이 커요. 그 이유는 의학도 저 탕화쌀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그 직업을 가지면 더 많은 불꽃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재물이 더 커지는 거죠.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타는 얼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동토 땅에서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이 사주의 대운을 한번 살펴보면요, 종인수격은 용신으로 보면 병정이 기신이라 정유대운, 병신대운이 나빠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댓글에서 봤듯이 이분은 그때 전성기를 보냈잖아요.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요. 이 사진을 보면은 햇빛에 고드름과 물방울이 영롱하게 빛나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진과 이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게 더 아름다워요? 이렇게 빛이 비춰주는 고드름과 고드름에 맺힌 물방울이 훨씬 더 아름답죠. 그죠? 그래서 정유대운, 병신대운에 이분이 이제 잘 나간 건데, 오행의 생극 논리에 빠져 있으면요, 화는 무조건 용신 금을 극한다고 인식을 해서 나쁘다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비추는 화도 있고, 이렇게 화가 금을 잘 비추면, 화가 수를 잘 비추면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병정이 들어와서 이 신금을 비추니까, 고드름을 비추니까 훨씬 아름답게 빛났죠. 이때 이 신금은 본인이 모시던 상사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댓글에서 상사가 잘 나갔을 거다 그랬고, 그 덕으로 본인도 잘 나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당연히 고드름도 빛나지만 거기에 맺혀 있는 이 물방울도 보석처럼 빛나잖아요. 그래서 본인 역시 두각을 나타내고 명예가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사주를 올려주신 분은 을미대운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미대운은 충미충이 되니까 나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했지만, 을대운이 좋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을대운에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날씨가 이제 사오미로 달리면은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 매달려 있던 고드름도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만 충격에 가해져도 이 신금 고드름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런데 고드름이 떨어지면요, 거기에 매달려 있던 개수 일간도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고드름이 이렇게 집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볏집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충격이 와도 을목이 그 충격을 흡수하니까 그 충격이 완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자기 역할이 좀 더 확장이 돼요. 이때는 경영에도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 공기업에 성과가 있었을 거예요. 이 미대운은 집안에 이제 초상이 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신축은 늙은 금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도 되고, 그리고 날씨가 사오미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단단했던 고드름도 약해지는데, 이때 미가 와서 충미충을 치면 우수수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때 집안에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한 명씩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줄줄이 돌아가시기도 해요. 그리고 본인이 교육 저술 활동을 하면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을미대운에 이런 분야에 종사를 하거나 일을 하면 햄이 목국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을도 있으니까 이렇게 목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볏집에 매달려 있는 고드름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것으로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